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알고서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수업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수업을 등록했을 때 과정명이 뭐냐면 웹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정확한 명칭은 웹 디자이너 과정이 아니라 웹 퍼블리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웹에 대한 직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웹 직군에는 여러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웹 기획부터. 근데 웹 기획은 여러분들이랑 상관없습니다. 웹 기획이라 해가지고 이제 PM이라 했죠. 프로덕트 매니저. 그래서 P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웹D, WD가 있고, 웹 퍼블리셔에서 W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개발자가 있는데, 웹 개발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서버 개발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서버 개발자는 이제 웹 개발자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서버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서버 개발자는 몰라도 됩니다. 웹 기획도 중요하지 않아요. 웹 개발자도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라도 여기 중에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백엔드 개발이 주 종목입니다. 종목으로 따지면. 그래서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의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요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왜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일할 사람이 웹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과정이 웹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정확한 건 명칭은 웹 퍼블리셔 과정이라 했죠. 왜냐면 다루는 툴 자체가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웹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뭐 하냐면 이제 정적인 이미지 화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물론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웹 퍼블리싱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홈페이지라고 딱 들어갔을 때, 이 네이버 홈페이지도 지금 뭐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고 뭐 하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이 네이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뭐 UI UX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즉 말 그대로 이런 화면을 그대로 줍니다. 이런 화면을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던 이런 디자인을 뭐 웹 퍼블리셔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웹 퍼블리셔가 그걸 이제 코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다루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도비 XD라는 게 있습니다.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피그마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결국에는 이제 웹 화면을 뭐 하냐면 UI UX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I는 이제 유저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UX는 이제 뭐 사용자 경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UI, UX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와이어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뭐 목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웹이라고 하면 웹 화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뭐 어떻게 화면이 보여질 거고, 어떻게 이동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웹 디자이너가 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아웃 틀을 잡아 넣는 사람들이 바로 웹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웹 퍼블리셔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이제 하는 거죠. 기술이라 할까요? 얘는 기술이라 하기보다는 다루는 툴이죠. 다루는 툴. 근데 웹 퍼블리셔는 이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기술로 하면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하면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요런 화면을 웹 퍼블리셔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넘겨주면 웹 퍼블리셔는 가지고 있는 요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딱 수업을 들어오면 뭔지 모르고 웹 디자이너 뭐 과정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웹 퍼블리셔 과정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둘 중에 저는 왜 이걸 추천을 드릴까?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실무에 가면 대부분의 웹 디자이너들은 비전공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웹 디자이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자, 웹 디자이너 즉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말 그대로 그냥 시각 뺄게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디자인에 관련된 거 공부를 했겠죠. 그 다음에 못해도 4년, 길게는 뭐 6년, 뭐 아주 길게는 8년까지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굴러먹고 하면서도 디자인이라는 감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기술 다루는 스킬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회사 가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한 달 두 달 포토샵 일러스트 찌끌찌끌 거리고 그 다음 피그마 잠깐 건드려보고 해가지고 3개월 배우고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누굴 뽑겠어요? 비전공자가 아니라 전공자를 뽑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는 사람과 그냥 기술 짤깐 있는데 한 달 두 달 배웠대요. 그런 사람과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좀 더 기술이 있는 전공자를 우대해서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디자이너로 가려는 꿈은 제가 접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천재적인 디자인 기술이 있어가지고 나는 막 포토샵 일러스트를 막 휘황찬란하게 다룰 줄 알고 피그마를 딱 배우자마자 막 이거 막 배치하고 뭐 하는 그게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저는 웹 디자이너 가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당장 눈을 돌리셔서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웹 퍼블리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다룬다 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기술을 다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는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웹 표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여러 가지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네이버 웨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크로 엣지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크롬 브라우저 또는 오페라, 사파리 등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 브라우저마다 호환되는 HTML, CSS 기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롬 엣지, 크롬이라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돌아가는데 마이크로 엣지에서는 안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웹 표준이라는 거예요. 크롬에서도 돌아가면 마이크로 엣지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마이크로 엣지에서도 돌아가면 당연히 오페라 또는 파이어폭스 그런 웹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리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삼성 인터넷에서는 돌아가는데 아이폰 즉 사파리에서는 안 돌아간다? 그러면 해당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기술이 바로 웹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이 웹 표준에 맞는 코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웹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애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웹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시각 장애에 맞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 코딩, 즉 웹 코딩을 합시다. 자, 웹 코딩을 했을 때 그 시각 장애인을 염두로 두고 코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각 장애인은 모두 못 보잖아요. 아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글씨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전맹 시각장애를 합시다.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웹을 이용하냐면, 어떤 걸 뭔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들려줍니다. 귀로.
그러니까 네이버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테스트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냥 웹 접근성이라 할까요? 네이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접근성 페이지, 그 다음에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저시력 시각장애, 전맹 시각장애, 뭐 손운동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맹 시각만 확인해 볼 건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이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점자 정보 보기 뭐 해가지고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 텍스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체험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전망시계기라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프 누르면 토끼띠, 양띠, 돼지띠 랭귀자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코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웹 퍼블리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웹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 간단하게 올해 연봉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연봉이 여러분들 신입 초봉으로 들어가면 2,300에서 2,4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전공자 입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전공자 입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2,400선으로 보면 되고요. 웹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2,500선으로 봅니다. 2,400까지는 작년에 2,400이었는데 2,500선에서 2,7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뭐 상승이나 그런 것들 고려해서.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서울 수도권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일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안산 없어요. 안산에 뭐 이런 거 구하는 회사들 없습니다. 가까운 뭐 그나마 수원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천 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게 다 서울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연봉 기준도 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수업의 목적은 뭐다? 웹 퍼블리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웹 퍼블리셔의 목적을 두고 혹시라도 취업을 하신다 하면 웹 퍼블리셔의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